자, 모의고사 진행을 할 텐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60분간 교육학 논술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가 전공입니다. 90분씩입니다. 그런데 총 문항수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전공 같은 경우가 2교시, 3교시, 2교시가 전공 A, 3교시가 전공 B, 예, 합쳐서 점수가 80점, 40점, 40점. 지문으로 구별한 문항수는 작년 경우는 일반 영어 영미문학 같은 경우는 7, 8개였어요. 8개로 볼 거냐, 7개로 볼 거냐. 지문으로만 보면. 근데 시험을 치른 모든 분들은 다들 이 시험은 영어 잘하는 사람 뽑는 시험이었구나 라는 말을 다 느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그 말은 영어학 연결론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텍스트, 지문은 영교, 영어학, 문학 이렇게 다 섞여서 영역별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지식을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읽고 요구하는 대로 내가 쓰는 능력, 토탈, 그것을 일반 영어라고 하죠 지금. 그게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전공 원서들 보고 해봤자 의미가 크지 않구나 라는 게 지금 공통점이고, 앞으로도 시험이 계속 그런 추세로 나간다는 건 제가 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3년 전부터, 그래서 4년 전부터 제가 그걸 얘기를 해 왔었어요. 그대로 쭉 지금 이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만 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90분 동안이 우리가 전공 B에도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공 A에 2교시, 그 다음 전공 B에도 일반 영어랑 문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는 지금 그거를 합쳐서 90분 동안의 시험을 친 거고요. 제가 노량진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 문항 수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90분 동안 딱 적당할 것입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문항을 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8문항을 냈습니다. 왜? 마지막 유형에 전공 논술을 전공 논술형 10점짜리를 저는 이번에 일반 영어를 냈고요. 다음 주에 이걸 또 일반 영어를 논술형 10점짜리는 안 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 섞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만약에 또 지문이 좀 짧은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항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어떤 딱 포맷을 맞춰놓고서 제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매회 계속 새롭게 몸을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될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지만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으니까 크게 요 정도 아마 시간 배율을 해가지고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인강생들도 딱 90분 시간을 딱 재놓고 냉정하게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의고사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 채점 기준표 나눠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채점 기준을 같이 옆에 펴놓습니다. 자, 직강생분들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채점 기준표 답안지를 저한테 다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답은 정확하게 쓰여 있는 건 모르지만 대충 머릿속은 아시죠? 실제 시험과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채점하기 위해서 시험장 가서 답 쓰고 또 자기가 집에 가서 맞춰보려고 답을 또 필사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 시간에. 나 같으면 그 시간에 하나를 더 풀겠어. 그쵸? 지금 머릿속에는 대충 기억이 나요. 나는 요 정도 내용을 썼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요 채점 기준표를 이제 보시면서 인강생이든 직강생분들은 자기가 나는 요 채점 기준표 예시 답안을 보니 나는 몇 점을 획득했을 것이다 라는, 거기다가 스스로 예상 점수를 적어 보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 놓고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제가 채점한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갭들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점수가 나왔구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갭이 생기면 왜 갭이 생기는지를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쵸. 물론 한 번 가지고 아니라 계속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도 쌓이면, 아, 정말 내가 답안 쓰는 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채점 기준표를 지금 강의를 시작 전에 옆에다가 딱 두시고, 자기 점수를 옆에다가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가고, 복습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그거 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다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적어야 될 내용은, 어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접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에요. 그냥 문제지만 어떻게 주변에서 구해서 풀어보는 사람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지에 없는 내용들, 행간의 내용들, 그 다음 왜 이 문제를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거는 누구와 바꿀 수 없는 노하우란 말이에요. 왜 근거가 이거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노트나, 프린트, 용지에다가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여기다가 써 놓으면 나중에 볼 때 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지금 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시험지에다가는 이제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밑줄 정도는 거줄 수 있는데 안 거도 좋고요. 안 그러면 노트에다가 몇째 줄 이렇게만 해놔도 시험지가 봄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달 때 다시 이 문제를 꺼내서 봤을 때 다시 복습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할 말은 많지만 하여간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오늘 첫날이니까 시간은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디렉션부터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디렉션을 봐야 글의 내용의 디렉션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지문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답을 써야 되는 조건이 나와 있는 게 디렉션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렉션을 먼저 보는 이유는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정보를 먼저 알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갈 때에 기본적으로 빨리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토픽이 거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디렉션에. 이 글의 토픽을 알고서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아까 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요거니까 요 부분은 밑줄을 그어서 좀 정확하게 읽고 요 부분을 결국 패러프레이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근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에는 디렉션부터 읽어라. 아셨죠? 자, 디렉션 보겠습니다. Describe the advantages derived by birds인데, 자, advantages 동그라미 쳐놓고 장점들에 대해서 묘사해라, 서술해라, 기술해라 그랬는데 그 장점이 뭐에 이끌려진 장점이냐면 결국은 새인데 어떤 새죠? huddle togethe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쵸? huddle together라는 동사구가 나왔는데 만약에 모른다는 전제로 가봅시다. huddle together. huddle은 아는데 얘가 새들이 huddle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실제 시험처럼 자, huddle together 밑줄 그어놓고요. while sleeping이다 그랬어요. 잠자는 동안 뛰어다닐 일은 없으니까 약간 huddle together가 있겠죠. 그래 놓고서 이제 정보는 나왔고요. 이 부분이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건이 나옵니다. 한 단어를 써라. 그런데 어디에서 from the passage에 밑줄 그어놓고요. 시험장 가면 from the passage에서 쓰는 건지 그냥 쓰는 건지 이해되셨죠?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문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인데 그 단어는 is closest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 forage라는 단어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단어를 지문에서 하나 써라 그랬습니다. 왜? forage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으면 다행이고, 제 출제의 의도는 그 forage의 그 의미, 제가 문제 내는 건 다 기출입니다. 기출 유형하고 똑같으니까. forage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즉, 이것은 제가 파워리딩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유추해라? 지문에서 컨텍스트로 유추하는데, 컨텍스트로 유추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동의어가 있더라. 반드시. 이 단어는 내가, 요건 모르지만 요거가 비슷한 단어가 분명히 주변에 포석이 되어 있다. 두 번째, 반의어다. 세 번째, 그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에 대한 문장들이 있을 거다. 마지막 네 개는 경험이다, 경험. 느낌상 이 분위기에서는 이 단어는 이런 거겠지. 그쵸? 예를 들어서 creak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C-R-E-A-K. creak. 근데 그게 뭐 old stair, 막 오래된 계단에서 내가 올라다가 보니까 뭐 creak 단어가 나와. 그러면서 경험상 오래된 계단이고 나무 뭐 또 우든 stair다. 나무 계단이다. 그러니까 뭐 삐걱거리고 뭔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그건 경험상 유추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유추하라. 그 유형으로 요 단어를 낸 겁니다. forage 단어가 본문에서 유추해라. 자, 결국 forage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 밑줄 그어져 있죠. forage가. 자, 밑줄 그어져 있는 것에서 그 밑에 줄 오른쪽 가면은 will have fed 찾으셨나요? fed 찾으셨어요? fed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 forage, fed에서 하나, 둘, 셋, 넷, 넉 줄 내려오면 not feed well 있죠. feed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두 줄 내려와서 맨 오른쪽에 feeding 있네요. feeding. 네. 그 단어가 바로 forage의 단어들이었어요. 같은 의미였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형태상 forage가 to forage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정답은 feed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정답은 feed. 자, 기평은 됐고요. 서술형 부분을 보면은 아까 장점을 써라 그래서 huddle together.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birds인데 that feed 여기도 또 feed가 있었죠. 자, feed인데 in flocks commonly. 자, that서부터 commonly까지 괄호 쳐놓고요. 자, 일반적으로 흔히 모여서 먹이를 찾는 새들은 retire, together, into roots다 돼 있습니다. 그쵸? 자, roost라는 말은 보금자리라는 뜻이고, retire, 은퇴하다인데, 이때는 새가 은퇴하다라는 말은 안 되니까 컨텍스트상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뭐 쉬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디렉션에서 정보를 줬어요. while more sleeping. 그래서 연결을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디렉션은 디렉션, 지문은 지문이 아니라 retire 이때는 sleeping이라는 뜻이에요. 잠자리에 들다. 즉 공동체 생활하는 새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그쵸? 같이 먹이를 찾는 새들은 같이 모여서 잠도 잔다. 공동체 생활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니까 the reasons for roosting communally. 자, 이거 참 글 좋죠? 제일 첫 번째 commonly. 밑에는 communally. 그쵸? 혼돈하기 쉽죠? communally라는 공동으로 이런 말이니까.
자, 이번에는 또 roost라는 게 동사로 쓰였네요. 그쵸? roost. 아까는 roost한 보금자리 명사로 쓰였고, 이번에 roost는 for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같이 모여 있는 것. 그쵸? 예. 그 이유는 항상 늘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몇몇 장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benefit 동그라미 치고요. 아까 advantage가 있었으니까. 자, 밑줄 긋니다. 그 밑에 줄에 for birds to keep warm at night. 첫 번째 장점이네요. 밤에라는 것은 코노테이션이 뭘까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은 밤에지만 의미적으로는 밤에 뭐 할 때? 같이 잘 때 이런 의미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내려옵니다. 지문. The birds, so 다음에 the birds keep each other warm. 서로 keep warm.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 두 개가. 자, 우리말로 할까요? 우리말로. 첫 번째 장점 뭐예요? 얘네들 함께 모여 잠잘 때 함께 모여 살면 장점이 뭐래요? 체온을 유지해 준다. 뭐 하는 것보다? 혼자 따로 자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애인이 없으면 추운 거야, 마음도.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거 옆에다가 영어로 써보세요. 지금 우리말로 한 거.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영작이잖아요. 아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셨죠? 대충 정리해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면 더 밤에 잘 때 춥지 않다. 그쵸? 뭐 그런 의미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여간 적어놓고 집에서 패러프레이즈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스터디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만 하지 말고 바꿔보자. 넌 뭐라고 썼니? 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답안지 봅니다. 예시 답안. 밑줄 읽어보죠. Huddle together while sleeping. Provides a greater amount of heat for the whole flock. 전체 무리에게 많은 열을 제공해 주더라. 뭐가? 함께 잠자는 동안 모여 있는 게.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장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오른쪽이네요. 밑줄 긋니다. Communal roots is that they act as information centers. 까지 밑줄. 사람도 그렇죠. 찜질방 같이 가면은 혼자 갈 때랑 모여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할 말들이 많아. 그쵸?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할 말들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 밑줄 긋니다. 어디에다가?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내려오시면요. Those birds, 오른쪽에 those birds that did not feed well on the previous day appear to follow those that did. did가 가리키는 거는 대동사죠. feed잖아요. 먹은 것보다, 그쵸? 즉 아까는 보니까 여기에서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쵸? act as라는 말은 뭐로서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니까. 그쵸? 뭐로서 역할을 한다. 뭐가 day가 가리키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communal roost잖아요. 함께 공동 거주하는 것들이 그 역할을 하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이 바로 뭐라고요? 뭐와 관련된 인포메이션? 그 문단에 있잖아요, 지금. 아까 밑에 밑줄 긋은 게. 여기서 말하는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 먹이 찾는 거. 그쵸? 먹이 찾는 인포메이션을 거기서 공유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읽었어요. 읽는 건 다 읽어요. 해석도 다 해요. 자, 두 번째 장점. 우리말로 좀 편안하게 합시다. 빨리. 이게 막 1초 만에 나와야 되거든요. 0.1초 만에. 같이 잠자는 동안 모여 살면서 얘네들은 뭘 공유하더라? 어떤 정보를? 어디 가면 먹이가 더 많은지 정보를 공유하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자, 우리말로 써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이거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을 2가지 내지 3가지씩 꼭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실력 느는 거지 새로운 문제 더 푸는 게 절대 실력 느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오케이. 특별히 그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도 밑줄 긋니다. 마지막 문장. So, one bird can learn from others where to find insect swarms. 같은 말이었죠. 자, 세 번째 장점은 뭐냐? 나와 있네요. 밑줄. There is safety in numbers at communal roost, since there will always be a few birds awake at any given moment to give the alarm. 자, 위험할 때에, 그쵸? 서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다. 자는 동안. 그쵸? 갑자기 다른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먹는지 서로.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장은 그렇게만 써도 되고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모여 사는 것은 하긴 하다. 왜? 혼자 살 때는 뭔데 모여 살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글을 읽어나갈 때 이건 뭐지?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을 쓸 때 사실 요 뒤에 내용이 먼저 파이널리 해서 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지금 밑줄 걷던 세이프티 그 문장이 마지막에 오면 더 글을 잘 썼겠지요. 그쵸? 그것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장점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쵸? 장점은 포인트가 이쪽. 서로 위험할 때에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내용은 옵션입니다. 저는 예시답안에 써드렸어요. 예시답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Lastly, 시작. Lastly, although groups are more attractive to predators than individual birds, some members of the flock warn others of impending dang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mpending 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가오는 임박한, 그쵸? 이제 곧 벌어질 위험에 대해 서로 신호를 줄 수가 있더라 그랬으니까 Some birds of the flock warn others of impending dangers. 여기 있죠. 거기다 밑줄 좀 걸어주시고요. 그게 핵심 내용이단 말입니다. 고로 채점을 할 때에 제가 older로 시작했던 그 종속절의 내용을 안 썼다 하더라도 저는 맞게 할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 왜? 이거는 서머리였어요? 장점이었어요? 장점이었어요. 그쵸? 서머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건 장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네. 2번 가겠습니다. The Waking이라는 시입니다. The Waking. 각성, 자각, 이런
의미겠죠. awaken이란 말도 각성 자각이죠. 근데 awakening도 마찬가지예요. waking, 자, 각성. awakening도 각성. 그쵸? 제가 시를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렵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우리 임용의 어떤 식의 유형들, 어떤 식의 휴재위원들이 어떤 시들을 좋아하는지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시에 대해서 스스로 이 시가 꼭 나올 거는 아니에요. 그쵸?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요 정도 난이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는 너무 어려워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쵸? 해야죠. 하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디렉션 보라고 그랬죠, 무조건. 특히나 시, 문학은 디렉션을 보지 않으면 딴 길로 가요. 자, 그러니까 디렉션. 한 단어 채워라 그랬어요. 밑에 이제 정보를 다 줬군요. 코멘터리가 있습니다. The overall theme of this poem is about the cycle of life. 밑줄 줘. 이 시의 주제는 The Cycle of Life래요.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The Cycle of Life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어떤 걸 Cycle of Life라고 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마무리하고 죽는 것. 맞습니까? 보통 문학에서는 시 같은 데서는 그런 거를 자연에 비유하죠. 그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하루에 태양의 비유도 해요. 석양은 지는 해니까. 그쵸? 태양이 떠오른다. 뭐 이런 것들. 그쵸? 별이 구름에 가렸다. 그쵸? 뭐 이런 것들. 별빛이 약해진다. 뭔가가, 그쵸. 소멸, 죽음. 이러한 이미저리들을 사용하는 거에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쵸? 다 비유하는 거니까. 문학은 본질이 비유야. 본질이, 문학이란, 비유하지 않으면 문학이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비유한다는 말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웨이크한다, 슬립한다, 다 비유라고 그랬죠, 문학은. 명심하세요. 문학의 본질은 다 비유다. 모든 게 다 비유로 써 있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딱 느낌이 왔다. 슬립, 뭘까요? 슬립. 아까 읽었잖아요. 주제가 뭐래요? The cycle of life다 그랬잖아요. 자, 밑에 그 코멘터리 안 읽어도 되겠죠? 자, The cycle of life라고 그랬어요.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험장 가서 딱 보면 막 제가 떠올라야 돼. 그래 문학은 비유라고 그래서 다 비유라고 그래서 다 비유. 그럼 이거는 웨이크가 그 웨이크가 아니야. 이 슬립은 그 슬립이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면 시가 탁 금방 잡혀요. 자, 그럼 슬립은 뭐야? 동사로 말하면 die죠.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럼 wake는요? wake는 동사로 치면 뭘까요? 뭘까? be born to도 되고, be born도 되고요. 그쵸? 탄생한다. 이 말도 되고요. 또는 그냥 live라는 의미도 되고요. 자, 나는 죽기 위해서 산다.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리터럴하게 볼까요? 리터럴하면 뭐예요? I wake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납니다. 뭐 하기 위해서? Only to have to sleep in the night. At night. 이런 의미겠죠. 리터럴리 하게 보면. 다시. I wake in the morning. 그다음 리터럴 하니까. 그쵸? I wake in the morning only to 이렇게 리터럴 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비유적 코노테이션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자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죽기 위해서 삽니다. 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 말 자체가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 이러한 표현법을 뭐라고 그러죠? 문학에서? 아이러니예요? 패러독스예요? 그럼 패러독스죠. 역설. 그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이때는. 내가 만약에 I live to die라고 합시다. I live to die. was born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I live to die. 나는 죽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죽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사는 걸 강조합니까? 죽기 위해서 삽니다. 죽는 거? 아까 코멘트리 안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읽으니까 다시 사는 거 되죠. 코멘트리에서 이 시는 뭘 강조하고 있대요? 열심히 살자. 어차피 죽는 인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연결고리. 항상 시험장 하면 코멘터리 따로, 디렉션 따로, 지문 따로, 또 자기 생각 따로, 그리고 조합해.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오래 걸려. 그 끈을 계속 집중력으로 가지고 쭉 가져야 돼요. 그거. 자, 그 다음. I feel my fate in what I cannot fear. What I cannot fear 밑줄 그어놓고요.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자, 나는 feel my fate. 네. fate랑 바꿀 수 있는 단어, 한 단어. death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인 거야. 문학은 다 상식적인 거야. 그냥 자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 생각을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가치 부여가 다르겠죠. 맞죠?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야. 나는 언젠가 유한한 삶이다. 난 죽게 된다. 그럼 1분 1초가 아깝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는 의미가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막 사는겨. 그냥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아파 나 죽게 생겼다. 어떡하지? 걱정이 많은 거지. 그때 가서. 그런 시야 이거. 죽는 게 두렵거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고 살자. 그러면 얼마나 삶이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시예요.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처음에 쓰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엔 몰라. 이제 그 근거가 쭉 나온다고요. 쭉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fate는 death 정도로 보면 되겠죠. death. I learn by going where I have to go. 패러프레이즈 하면 삶을 경험을 하면서 삶을 배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연가입니다. We think by feeling. feeling 다른 말로 하면 emotion.
자, 나는 이모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로가 아니라 보통 생각은 뭘로 하죠? 영어 단어 reason. 머리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감성으로 삽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인생을 계산으로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산다는 말이죠. 사실은 머리가 아닌 리즌이 아닌 이거다라는 거죠. 선생님, 리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왜 이걸 썼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 자체도 아이러니하죠, 이거. 이 자체가 지금 표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필링으로 생각을 합니까? 원래는 뭘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코노테이션이 자신은 보통 사람들은 리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데 나는 가슴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의미가 될 것이고요. What is there to know? 알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I hear my being. 자, 오형식이네. 내 존재라가 춤을 추고 있는 걸 듣는데 from year to year. 그쵸? 춤을 추고 있는데 막 입을 귀에 걸고란 말은 춤을 추는데 기분 나쁘게 추는 거예요? 막 신나서 추는 거예요? 신나서 추고 있는 거죠. 그쵸? My being이라는 것은 my existence 아닙니까? 그러니까 I am conscious of my existence. 이 정도 되겠네요. 뭐지? 양심? 의식, O-U-S. 근데 어떻게? joyfully 하게. 지금 댄스 한다는 말, joyfully 정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비동사 다음에. I am joyfully conscious of my existence. 나는 지금 사는 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음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삶을 가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 삶이 나는 늘 내 존재가 감사해. 오늘도 살았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공부할 게 뭐야가 아니라, 오늘도 살았네. 너무 감사해. 엄마 밥 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쵸?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I wake to sleep and take my waking slow. 자, 아까도 했지만 다시 반복을 했죠. repetition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repetition, 반복이죠.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우리말로 그 문장을 하면은 우리말로 의역을 해볼까요?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해석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그랬어요. 의미를 써라. 그렇게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기입형으로 낸 거예요. 이 시에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을 딱 꺼놓고 그것이 시인이 스피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곧 이 시의 주제거든요. 그쵸? 해석을 하면 나는 자기 위해 깨어난다. 해석은. 그러나 의미는 뭐였어요? 나는 죽기 위해 산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 의미는 뭐냐 이제. 내 삶이 유한한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의미 있게 산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 근거가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Take my waking을 slow 하면서 자, waking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뭐가 될까? birth나 또는 life가 되겠죠. life로 봅시다 그러면. 내 삶을 느리게 만들면서
삶이 후딱후딱 가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아무런 의미 없이 산 사람은 오늘 하루가 금방 가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근데 오늘 하루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1분 1초가 아까운 거야. 1시간마다 내 삶이 계속 다이어리에 쓰여져 있는 거지. 오늘 아침에는 뭐 했다, 점심에는 뭐 했다. 하면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리게 내 삶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의미적으로 뭐야? 아까 말한 대로 그 한 줄 자체가 내 삶을 충실히, 순간순간, 의미 있게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정답은 기입형 정답은 데스죠. 당연히. 그쵸? 예. 근거는 슬립이었죠. 그러면 위에 그 기입형 people slowly live their life에서 live는 뭐를 대응한 단어였죠? 시에서 wake였고요. 시의 나머지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시면 3년 보시면 3년 두 번째 행위 보면 the ground가 나와 있죠. the ground. 네. 여기서 ground의 뜻은 the earth죠. 대지죠. 그러나 이것은 뭐를 비유한 거예요. 무덤. grave를. 무덤을 은유법시킨 표현이다. 그 다음 4연의 첫 번째 행 보면 Light takes the tree. 해가 나무에 비친다. 이건 자연의 이치죠. 그쵸? 당연히 햇빛이 나무에 영양분을 주잖아요. 이때는 nourish라는 단어예요. take라는 게 이때는 영양분을 공급하더라.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거기에 공급하는지를 어떻게 말할 거냐?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겠죠. 즉 life is a mystery다 이 말이야. 3년부터는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을 자연의 이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4연부터 1, 2, 3, 4연부터는. 그러면 트리는 뭘까요? 트리는 뭐 인간도 되고 라이프도 되고요. 그쵸? 그러면 라이스는 빛은 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뭘까요? 뭐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 삶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잠깐 아까 같은 경우는 the ground가 earth란 뜻이지. 의미는 그냥 해석은. 그런데 그것이 메타포다 그랬어. 그래서 아까 우리는 grave다 무덤이었군요 라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4연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line 나오고 tree 나오고 또 the lowly worm 나오죠. 그 다음 행에 4연 2행에 해석을 하면 뭐예요? 아주 미천한 벌레는 기어 올라갑니다. winding stair를 구불구불한 계단이 구불구불해 짜증나.
여기서 계단은 뭐를 메타포해요? 인생의 가는 과정이죠. 그쵸? 구불구불해. 막 돌아가 인생을. 떨어졌다가 또 뭐 했다가 뭐 실패했다가 구불구불한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lowly woman 인간이죠, 인간. 그쵸? 이 사람이 볼 때 하나의 인간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lowly한 웜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뭐 대단하다고. 그쵸? 이 사람은 삶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그 옆에다 또 써야 될 거.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거. 문학은 다 뭐다? 비유다. 아셨죠?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게 안 돼버리면 벌레는 뭐냐? 어? 이게 왜 나오냐? 이 시와 무슨 상관이 있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니까 다 관련이 있던 거야. 하나로. 그쵸? 하나야. 다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 절대로 없어요. 일반 영어 한 패러그래프에는 다 같은 내용이다. 시도 마찬가지다. 그쵸? 다 같은 내용이야. 주제와 다 연관을 짓는 거지 단어를 몰라서요. 시가 어려워서요가 아니야. 그냥 문학이라는 그 자체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해석으로 푸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잘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연 보면 거기도 shaking, this shaking, this shaking. 떨림이 나를 스테디하게 만든대. 떨림이 나를 스테디하게 만든대. 상식적인 진술입니까? 무슨 법? 패러독스죠, 이게. 어떻게 떨림이 나를 스테디하게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역설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자, 우리 에밀리 존슨의 시 배웠었어요. 패배자의 귓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의 귓가에 승리의 함성이 선명하게 들려온다. 승리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패배한 사람이 더 승리에 대한 갈구가 크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합격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합격에 대한 기쁨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막 가슴이 요동치더라. 왜? 와, 저거 내 건데 막 이게 있는 거야. 합격한 사람은 그냥 순간 합격. 그럼 또 고민이야. 이번 어디 될까 지역이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 그런 게 인생은 다 인생은 은유예요. 인생은 지규고 인생은 역설법이 패러독스고요. 인생은 과장이고요. 인생은요. 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우리 삶에 다. 자, 그거 패러독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역설법이다. 그럼 this shaking은 뭘까? 이 떨림은 해석은 떨림이야. 해석은 떨림이야. 우리는 지금 이 시를 읽고 있어. 무슨 단어? 한 단어. 데스. 그래서 데스인 거예요. 이 쉐이킹은. 왜? 기가 막히잖아. 데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데스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하면은 그 단어를 데스에 대한 생각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쉐이킹이잖아요. 아이씨 죽네. 아이씨.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스테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스테디 해야지. 그쵸? 스테디란 말을 다른 말로 영어 표현으로 live faithfully. 그쵸?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나 시가 재밌어. 알고 보면. 그죠?
하나가 다 막 예술이야. 이 단어가 막, 그거 이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연습이 되면 처음 보는 작품이 그래서 읽히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연습 시를 안 하고 그냥 뭐 작가 얘기 듣고 그냥 이 시 영어를 영어로 공부해야죠. 왜 이 단어를 썼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시의 우리말 그냥 의미로만 계속 듣고 나니까 들을 때는 아는데 실제로 딱 자기가 못 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냉장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이 정도는 중고등학교 어휘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고등학교 애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우리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시험이에요. 어려운 웨이스트랜드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유명하다 하더라도 막 신화가 들어가 있고 막 엄청난 막 역사의 내용을 알아야만 되고 이런 그거는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영문과나. 그러니까 자 또 있네. What falls away. What falls away. 떨어져 나가는 것은 always입니다. What falls away 한 단어. 한 단어. death라고 이게 그래서. 되셨죠? 오케이. 오늘 맛배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테니까 이제 읽힐 거라고요. 그렇게 보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다 공식이에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돼요.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작년도 월드 잉글리시스처럼 그쵸?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야 되고 그쵸?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하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예요?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 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글이? 어라, 밑줄 긋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Culture which refines personality.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내려옵니다. The culture of soul. 거기서 석 줄 내려옵니다. To form tastes. 테이스트가 뭐예요? 테이스트. 자기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로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 애들 가르쳐요. 수능 안 보고 수시로 가는 거는 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문맥의 흐름, 지금 내 말의 흐름상 뭐를 중요시 여겨주는 거예요? 테이스트를 중요시 여겨주는 거잖아요. 얘가 평상시에 뭐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슨 동아리를 했고, 뭐에 관심이 있었고, 이 영역은 좀 부족하더라도, 얘는 이걸 되게 잘하는구나. 얘는 테이스트가 이런 애구나. 그럼 이 테이스트를 존중해서 우리 학교에서 얘는 이 테이스트를 사겠다. 높게 평가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테이스트. 그런 의미라고요. 테이스트 초이스 커피가 아니고, 자. 또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옵니다. The quality of mind which he brings to bear on the facts of life. Bring to bear on. 기울이다, 집중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걸 또 왜 적어? 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나오면 but 찾으셨어요? but 세모 치시고요. 그 위에 not 세모 치시고요. remove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remove them and liberate the soul from the encumbrance. encumbrance라는 단어가 뭐죠? encumbrance. 임용복과 3,300에도 있어요. 진짜 방해물이죠. 방해물. 그쵸, 방해물.
동료들. 자, 계속 밑줄 긋니다. So that it. it이 가리키는 것은 the soul이고, may follow its native impulse. 본래의 충동. 그쵸. 그 영혼이, 본래는 뭐 하는 게 영혼의 본질이다? To soar abroad. 그쵸. 비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지. 영혼을 차단시키고 자꾸 자존감 낮추고 난 안 돼.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교육은 아니다 이거죠. 뭔가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감도 넘치고 내가 살만하구나. 더 뭔가를 더 배우고 싶구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밑줄 긋고 있는 것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걸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죠? 대학에서의? 자, 우리말로 하자. 우리말로. 자, 파스브. 어떤 거? 무슨 교육? 교양교육. 또 다른 말 있어요? 교양교육. 또? 성인? 전인교육. 또? 여러분들 그런 말, 나 예전에 되게 재밌는 말 들어서, 대학교 1학년 가면 교양하고 전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교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교양을 쌓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과목을 들으면 굉장히 교양이 쌓이는 줄 알고 들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되게 웃겼었어요. 자. 전인교육. 그쵸? 보통 전인교육은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시키는 게 전인교육이죠? 20살 넘은 사람한테 전인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인교육은 중고등학교 10대에게 시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쵸? 네. 청소년들에게 교양교육은 힘들어요, 사실. 그쵸? 네. 교양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 교육의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용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봤을 때. 뭔가가 에듀케이션인데 이해되셨죠? 특히 교육학 보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영어로 보면은 한 단어가 쓰일지 막 했던 거 갑자기 막 휴먼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자, 정답은 있는 그대로 그 단어 교양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육을 우리는 교양 교육이라고 하니까 liberal education. 아까 지문에서 culture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culture. 이거를 자칫하면 문화라고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교육, 뭐 cultural education. 제가 원했던 오답이죠. 그쵸? cultural education은 어떤 거예요? culture education은? 뭘 가르치는 교육이다?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화. 근데 여기서의 쓰였던 culture는 그 문화가 아니에요. 이 culture의 뜻이 바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교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쓸 때는 culture나 cultur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쓰면 다른 뜻이 된다고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계속 culture가 아른아른거려서 아예 liberal의 L조차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게 공무원 그냥 일반 공무원 무슨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임용고사예요. 교사 선정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교육학 공부할 때도 영어과는요. 그 용어들을 가급적 어떤 책이 좋냐면 영어가 같이 쓰여져 있는 책이 있죠. 용어들이나 단어들. 최소한 어떤 교육 그쵸? 해놓고서 원격 교육이 뭐예요? 영어로.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보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말로만 보지 말고 이왕이면은 영어과들은 교육학 책들을 보더라도 가급적 영어 단어가 이렇게 용어들은 써져 있는 책들이 되게 도움돼요. 그것이. 자, 컬처 교양이라는 뜻이죠. 교양. 또 컬처가 동사일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컬처가 교양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배양이라는 말 아시죠? 배양 세포를
배양하다 할 때. 이해되셨죠? 그때도 culture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식시키는 거죠, 세포를.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은 계속 그냥 뭔가 교양적으로 계속 인간을 더 이렇게 좋게 증식시킨다라는 의미로 된 거다. 그래서 cultur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culture가 영어 뜻일 때는 all the knowledge and value 정도. 근데 shared by the society 이런 의미예요. culture라는 게. culture 어떤 모든 all the knowledge and value 지식과 가치관, 가치들. 근데 그것이 shared by the society 사회에서 공유되는 함께 나눠지는 그런 게 culture거든요. 그게 문화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요. 나다니엘 호소네. 잘 아시죠? 나다니엘 호소네. birthmark가 뭘까요? birthmark. 태어날 때 생긴 점. 그렇잖아요? 예, 태어날 때 생긴 점. birthmark라는 작품이고요. 참고로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 5년 전에 책 제가 교과서 분석할 때 그 교과서 다 봤었는데 금성출판사 2의 본문입니다. 금성출판사 2의 그러니까 2면은 고3 그쵸? 2니까 영어과 본문 금성출판사 2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그 쇼트 프로즈 리더 할 때에 저도 이제 우리 누가 저기 인구의 교수 Q&A다가 누가 써주셨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그거 보고 알았어. 난 몰랐는데 저기 우리 마더텅 쇼트 프로즈 리더의 지문에 하나 있잖아요. 마더텅. 예, 그거였겠죠? 그거가 능률인가요? 지금 본문이라고. 그래서 반가웠다고 누가 써주셨더라고요. 기간제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있었던 게 쇼프로즈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좋았다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아셨죠?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만약에 이거를 못 풀었다. 교과서라고요. 교과서 본문. 아셨죠?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자고요. 이건 모의고사니까. 어렵겠지. 이게 아니라 다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내용은 간단해요. 과학자죠. 에일머라는 남편과 그다음에 에일머가 이제 젊은 부인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예쁘죠. 모든 게 완벽한 조지아나 부인을 얻었는데 흠이 하나 있어. 흠이 하나가 뭐냐면 또 완벽해. 몸매도 완벽하고 막 다 예쁘고 좋은데 딱 그 흠이 바로 birthmark인 거야. 그쵸? birthmark고 이제 얼굴에 이 모반 점이 이게 점이라기 보기에는 오늘 지문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거기 핸드가 나오죠. 핸드. 그렇지. 손 모양의 점이 생긴 거예요. 여기 반점이. 그 핸드가 그 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핸드는 birthmark예요. 읽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왼손, fatal 손, fatal hand가 어디 있었냐면요. 왼쪽 지면 맨 마지막 문단 처음 시작할 때 나오죠. fatal hand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잖아요. 그쵸? 막 치명적인, 그쵸? 치명적인 상처, 치명적인 손. 이때 이 핸드가 바로 birthmark였다라는 것. 왜? 지금 birthmark 얘기거든. 역시 이것도 아까 시와 마찬가지로 해석만 하다 보면 이건 문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해석만 하다 보면 이 비유한 거를 다 놓치는 거라. 원리는 같다. 문학은. 자, 보겠습니다. 디렉션 버전 fill in the blank with one word from the passage. 자, blank.
왼쪽 맨 마지막에 있나요? 그쵸? 지면 한 단어 근데 from the passage 밑줄 그어놓고 지문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단어들, 즉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문학이야, 소설이야, 아 이거 일반 영어 아니었구나 딱 보면 밑줄 친 문장을 해석을 물론 해야는 되지만 해석을 쓰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출문제 작년에 그렇게 나왔죠? 밑줄 친 부분 의미를 써라. 똑같이 된 겁니다. 텍스트만 바뀐 거예요.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지금. 즉, 결국에는 작가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좋아해 라고 말하면 그거는 문학 작가가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나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쓸 것을 다른 식으로 쓴단 말이지. 비유를 한다던가. 대부분 비유잖아요. 결국에는 의미는 뭐다? 그렇다라는 거지. 사랑했다, 좋아했다라는 의미야. 마찬가지로 이거를 직역을 해버리면 밑줄 보면요. 볼까요? 그는 보질 못했대요. 뭘 보질 못했어요? The shallow scope of time. shallowy 하니까 시간에 shallowy scope 하니까 shallowly가 붙으면 네거티브입니까? 포지티브입니까? 네거티브죠. 뭔가 그늘진 영역, 그늘진 부분을 넘어서 보질 못했다. 시간의 그늘, 문학, 시간의 그늘. 어떤 단어? 한 단어. 시간의 그늘. 한 단어. 됐어. 그게 문학이라고요. 똑같다고요. 시든 소설이든.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 문학적이질 못해서 그래요. 해야 돼. 시간의 그늘이잖아. 죽음을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living once for all in eternity. 영원 속에 in eternity 영원 속에서 살면서 to find the perfect future in the present. 현재에서 완전한 future를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The perfect future. 네모. 해석은 했어. 근데 왜 의미를 모를까? 이건 뭐다? 일반 영어다, 문학이다? 문학이다. 문학이잖아요, 문학. 아, 그 완전한 미래라는 게 뭐를 비유했다, 이 말이지. 그쵸? 완전한 미래라는 게 뭐가 있었구나. 근데 그걸 여기서는 완전한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되셨죠? 나는 제인을 사랑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녀를 사랑했다. 다르잖아? 제인이라고 툭 얘기하는 거랑 나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완전한 미래를 보지 못했다. 완전한 미래라는 건, 그 미래는 퓨처는, 완전한 미래라는 건 디노테이션 완전한 미래가 아니라 뭔가가 비유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딱 잡고 나면 오케이. 접근 빨리 보자. 읽자. 무슨 내용일까? 이거 라인 바이 라인 깊게 해석할 필요 없구나라는 걸 요 정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 영어처럼 계속 라인 바이 라인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게 아니라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쓰래. 근데 아까 블랭크 한 단어는 써야 되는데 자, 밑줄 친 부분이니까 아까 그는 시간의 어두운 영역을 보질 못했다. 대충 감이 와. 시간의 어두운 영역. 대충 어두운 영역이니까 뭐 시간의 단절, 죽음 뭐 그런 쪽인가? 대충 감 잡고. 그 다음에 뭐야? 완전한 미래를 보지 못했다. 현재에 있던. 그러니까 현재의 완전한 미래를
발견하지를 못했으니 현재에서 그 완전한 미래가 이뤄진 거네. 현재에서 완전한 미래를 발견하지를 못했대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서 완전한 미래, perfect, positive를 잃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이 아니라 의미로 가는 거야. 현재 지금 있을 때 잘하지. 그걸 놓쳤구나. 그게 바로 여기서는 완전한 미래라고 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가면 땡큐지. 요 정도까지 딱 가면. 그럼 뭘까? 딱 보니까 작품이 나와. 여기서 완전한 미래는 뭐를 메타포한 거야? 와이프지. 그쵸? 그럼 와이프가 뭐 했어요? 마지막 부분 가니까. 죽었네, 내용이. 그쵸?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었고, 현재에서의 완전한 미래라는 건 와이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얼굴에 그 모반이 있는, 벌스마크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완벽하게 만들고자 이 과학자가 약을 처방을 해서 자기 물약을 마시게 했죠. 드라프트를 마시게 했죠. 물약을. 그 물약을 먹자 모반은 사라져. 살아는 지는데 그 대신에 뭐가 된 거야? 이 여자가. 죽은 거잖아요. 되셨습니까? 즉, 이 에일먼은, 남편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학자예요. 근데 이 작품의 아이러니가 뭐냐?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곧 파멸을 초래한 거죠. 완벽하게 했으면 완벽으로 끝나는 게 상식인데, 완벽을 추구함이 파멸을, 자신의 가장 좋은 것, 행복한 것, 즉 와이프 또는 자신과 와이프의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멸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작품에 드러난 아이러니가 된다라는 거지. 욕심이 과한 거지요.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괜찮아, 지금도 이쁜데 마지막 하나 그거 더 이쁘게 하려다가 뭐 코가 주저앉았다는 등 뭐 예를 들어서 이해되셨죠?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애들한테 뭐를 설명하면 된다? 벌스마크 피자. 그쵸? 그게 선생님과 그냥 신문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문학 작품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든 예를 다 문학에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번에 무슨 뭐 사건이 있던데 선생님 읽은 작품 중에 이런 주인공이 등장한단다 라고 얘기할 때 권위가 쓰는 거지. 똑같이 인생 경험도 별로 없고 애들하고 차이도 안 나. 뭐 그러면서 나는 무조건 선생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것은 연륜과 경륜이 적을 때는 책의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 자체가 갖는 포스와 그 자체가 권위를 준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어찌됐건. 지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에 사이언스 네모. 사이언스 네모. 자,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딱 나왔기 때문에 소극적 주제에서는 1차적 주제에서는 제가 아까 이 캐릭터 자, 여러분들 이 소설은 에일머와 조지아나 그 두 부부의 두 사람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나다니엘 호소니 썼습니까? 그건 다 예죠. 예죠, 예. 맞죠? 즉, 광범위하게 얘기합시다. 에일머는 뭐를 상징하는 거다? 사이언스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를? 경각심을 주는 소설이죠. 자, 사이언스의 완벽함. 사이언스가 스스로 완벽하게 결점이 없게 하다가 알파고가 나와버렸네. 그렇잖아. 사람들이 알파고 나오면서 막 이세돌 구단이 막 4번 졌네? 몇 번 졌어요?
몇 번의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졌었어, 처음에. 그럴 때마다 막 온갖 언론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그게 막 했다는 것은 인간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러다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조지아나가 되는 게 아닌가. 이해되셨죠? 조지아나는 우리야. 인간이고, 에일먼은 사이언스란 말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왼쪽 지문에서 중간쯤 맨 오른쪽 보면 success 나오고 나서 석줄 내려오면 that crimson hand 찾으셨어요? that crimson hand 네모 그 다음에 지문 왼쪽 파트에서 왼쪽 지문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My poor Aylmer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석줄 오른쪽에 보면 The best the earth could offer 네모 The earth가 제공할 수 있는 the best 최선의 것 같은 표현 science? 그걸 잃은 거잖아요. 아까 밑줄 쳐 있던 부분에 뭐? The perfect future. 같은 말. 즉, 다시 말해서 누구? 조지아나. 같은 말. 왼쪽 파트에서 마지막 문단 첫 번째 The Fatal Hand 네모 밑에서 두 줄 올라가면 나왔다 드디어 The Birthmark 네모 Crimson Hand, Fatal Hand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 birthmark 같은 애들.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그 birthmark 앞에 as the last crimson tint of the birthmark, crimson이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잖아요. 이걸 유추해서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지. 아, 이 핸드가 아까 birthmark였구나. 이렇게 crimson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오른쪽 파트에서 두 번째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줄 오른쪽 The happiness 네모 자 happiness인데 어떤 happiness냐면요 이제 주격 관계되면서 나와서 형용사 절이 나왔죠 그 happiness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happiness가 아까 The best thing 조지아나 걔네랑 다 같은 편 해피니스도 당연히 같은 편. 자,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설명해. 이 해피니스는 뭐냐면요. would have woven. weave에, 그쵸? weave, 짜다, 엮다. 이 말이니까. His mortal life of the self same texture. 자, weave A with B. The celestial. celestial이라는 건 천상이죠. 하늘과 뭐와 엮는 행복? 천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거와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엮는 행복.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행복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이 얘기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곧 조지아나이가 되는 거죠. 자신의 부인과의 삶이죠. 결혼 삶. 기평 밑에 아까 왼쪽 파트에 보면은요. 바로 birthmark 아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네모 쳤을 때 그 벌스마크라는 것은 다름 아닌 또 주격급입니다. 나왔어요. 회의사절로 나왔습니다. 어떤 그 벌스마크는 뭐래요? 유일한 토큰 상징이래요. 심볼이래요. 시험장 가봐. 이것도 테이큰으로 읽어요. 알겠죠? 자, 유일한 상징인데 뭐에? 인간의 반점이라는 것은 동격이잖아요, 지금. 반점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완전함이었죠, 여기서는. imperfection. 단어가 있었어요? 멀리 있었죠? 어디 있었나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있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네. 동의어예요. 아셨겠죠? 동의어예요. imperfection을 perfection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사이언스단 말이야. 근데 결과는 imperfection이죠, 다시. imperfection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파멸이죠. 차라리 여러분들, 파멸이 낫습니까? imperfection이 낫습니까? imperfection이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 코 주저앉는 것보단 낫잖아. 조금 그런 게. 그렇잖아. 그 얘기예요. 이제 작품이 보이죠? 그래서 복습을 딱 해보세요. 이제 다 보일 거야. 근거. 이 단어를 왜 작가가 썼고, 야, 이 말을 이렇게 썼구나. 선생님, 저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시험 보기 전날까지 안 돼요. 시험 날 되면 돼요. 그게 너무 빨리 와도요,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쭉 계속 반복 연습, 구조화. 제가 설명했, 그래서 아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막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해놔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제 머리에 들어있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제 머리에 있는 거를, 그거를 하나같이 다 해가지고 집에서 강의하듯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습득이 잘 되실 거예요. 5번 갑니다. 좀 힘들죠? 오늘 첫날이라. 이쯤 되면 한번 쉬어줄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5분만 쉬겠습니다.